기차표 한 장에 무게 함흥역에서 평양까지 돌아오지 못한 출장. 1967년 3월 14일 오전 9시 47분 발. 함흥역에서 평양역까지. 이 기차표의 주인은 평생 이것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53년이 지난 2020년 한 탈북자의 낡은 지갑 속에서 발견된 이 표에는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수천 번 만지작거린 흔적으로 닳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표를 버리지 못하셨어요. 집에 돌아가는 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는 왕복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표는 평양에서 끊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 돌아오는 표를 평생 지니고 다녔을까요? 오늘 53년 만에 공개되는 한 장의 기차표가 증명하는 북한의 진실을 보여드립니다. 1967년 3월 13일 출장 전날 밤 함흥시 성천구역 낡은 연립주택 2층 김철수 가명. 당시 34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내일 탈 기차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시 47분. 늦으면 안 되는데.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신형하변기 기술 자문회에 참석 요청. 기간은 3일. 왕복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아내 김순희 가명. 당시 31세는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표는 샀어요? 응. 내일 아침 일찍 역에서 끊을 거야. 돌아오는 표는 평양에서 사고. 조심히 다녀와요. 애들이 아빠 없으면 안 자요. 철수는 잠든 두 아이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7살 딸 영희, 4살 아들 민수.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는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일주일. 길어야 열흘이면 돌아오겠지. 그가 다시 집에 발을 들이는데 걸린 시간은 53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역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 함흥역 매표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의 기차표는 선착순 배분제였기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평양행 9시 47분 열차. 한 장이요. 매표원은 무표정하게 표를 건넸습니다. 함흥평양 1967년 3월 14일 명구사칠 3등석 12원 50전. 철수는 표를 받아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2등석 타야겠다. 회의 자료 정리하려면 자리가 넓어야 할 텐데. 그는 역대합실 구석에 앉아 아침으로 가져온 옥수수,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20분. 아직 2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그때 역군의 방송이 울렸습니다. 9시 47분 평양행 열차를 이용하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열차는 특별검열 관계로 1시간 지연 출발합니다. 10시 47분에 출발 예정이 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열?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시 30분. 승객들이 플랫폼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플랫폼 입구마다 인민보안 성현재 인민보안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승객 한 명 한 명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철수는 당황하지 않고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함흥제철소의 수석 기술자였고 성분도 깨끗했으며 당에서 인정받는 기술 인텔리였습니다. 보안원은 신분증을 들여다보더니 옆에 있던 다른 보안원과 뭔가 속삭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옆으로 비켜서십시오. 다음 분. 철수는 영문도 모른 채 플랫폼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미 78명의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곧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시 47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철수는 타지 못했습니다. 1967년 3월 14일 오후 12시 함흥역 별관. 김철수 동무. 네.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 기술자문회에 참석 예정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문도 받았고 그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예? 보안원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공학부 박성철 교수가 지난 2월 당 규율 위반으로 숙청되었습니다. 해당 교수가 주관하던 모든 프로젝트와 회의는 전면 중단되었고 관련자 명단에 오른 기술자들은 당분간 평양 출입이 제한됩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박성철 교수가 1964년 함흥제철소 방문 시 당신과 기술 자문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연루 가능성에 해당됩니다. 그건 그냥 업무상 김철수 동무. 당에서는 당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평양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빠르면 한 달, 길어도 석 달이면 해결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출장은 취소되었습니다. 철수는 허탈하게 역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사용하지 못한 기차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40분 내내 철수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 석 달. 그는 지갑에서 기차표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함흥평양 1967년 3월 14일 0947.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이 표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끊으면 되지. 석 달 후면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아내 순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왜 벌써 왔어요? 출장이 취소됐어. 네. 왜요? 철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루 가능성이라는 말만으로도 가족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의 일정이 바뀌었대. 나중에 다시 가면 돼.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좋아했습니다. 아빠, 안 갔어? 응. 아빠 안 갔어. 영이랑 민수랑 놀아줄게. 그날 밤, 철수는 지갑 속 기차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엔 꼭 가야지. 그때는 이 표를 기념으로 간직해야겠다. 하지만 석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1967년 6월 3달이 지났지만 김철수 동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의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동무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함흥제철소에서 일했고 평양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평양 출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동료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만 지갑 속 기차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꺼내 보곤 했습니다. 함흥평양 1967년 3월 14일 0947. 이미 1년 전 날짜. 이미 무효가 된 표. 그런데도 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는 정상적인 삶의 마지막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끊었던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출장도 가고 회의도 참석하고 가족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사용하지 못한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감시 대상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성철 교수 숙청 사건은 수정주의 반혁명 분자 척결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관련자로 지목된 수백 명의 기술자, 교수, 연구원들이 강제 이주되거나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철수는 다행히 수용소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옆에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승진은 막혔고 당 세포회의에서는 항상 사상적 경계가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며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 영희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성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평양의 대학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 평양 가고 싶은데. 민수야, 함흥에도 좋은 학교 많아. 여기서 공부하자.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갑 속 기차표를 만졌습니다. 함흥, 평양, 자신이 가지 못한 곳, 자식도 보낼 수 없는 곳. 1980년대, 철수는 5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세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손은 관절염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갑 속 기차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종이가 너무 낡아서 조심스럽게 만져야 했습니다. 모서리는 손때로 까맣게 변했고 글씨는 희미해져서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 표 이제 버려요. 20년도 넘었잖아요. 왜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표를 버리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기차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삶의 증거,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의 기록,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희망의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 전역이 식량난에 시달렸고 함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가족도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었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제철소는 가동을 멈췄으며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손주들이 울먹였습니다. 철수는 이미 60대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몰래 장마당에 나가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가구도 팔고 옷도 팔고 심지어 아내의 결혼 반지도 팔았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 상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갑도 파실래요? 가죽 지갑이면 돈 될 텐데.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안 돼. 왜요? 낡았지만 가죽이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는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30년 된 기차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3년 아들 민수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탈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갑니다. 나중에 꼭 모시러 올게요. 민수는 야음을 틈타 두만강을 건넜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2007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왔습니다. 곧 아버지도 모셔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는 제3국을 통해 밀반 입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다. 여보. 왜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잖아요. 순이, 나는 이미 늙었소. 70이 넘은 늙은이가 지금 탈북하면 민수한테 짐만 될 거요. 하지만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요.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철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된 기차표를 펼쳤습니다.
함흥평양 1967년 3월 14일. 이 표를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건 이미 알아요. 이미 40년 전 표라는 거. 이미 무효라는 거. 이미 의미 없다는 거. 철수는 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버리면 나는 진짜로 끝나는 거요. 2010년대 철수는 8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었고 시력도 거의 잃었으며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갑 속 기차표. 매일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표가 그 자리에 있는지, 표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표의 글씨가 아직 읽히는지, 그것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2017년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철수는 지갑을 열어 기차표를 꺼냈습니다. 순이, 미안하오. 당신을 평양에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소. 함흥, 평양. 그는 표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손을 거뒀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직 내가 가져가야 해. 2020년 2월 87세의 김철수는 아들 민수의 도움으로 드디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을 지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지갑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17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민수야. 민수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어요. 정말. 철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라. 지갑 안에서 나온 것은 53년 된 기차표였습니다. 함흥평양 1967년 3월 14일 0947. 종이는 너무 낡아서 거의 부스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해서 확대경으로 봐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 표를 53년 동안 단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집에 돌아가는 표야. 집이요? 응. 1967년 3월 14일에 끄는 표지. 그날 나는 평양 출장을 가려고 했어. 3일이면 돌아올 예정이었지. 철수는 표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못 탔어. 그 후로 53년 동안 단 한 번도 평양에 가지 못했지. 하지만 나는 이 표를 버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표는 내가 언젠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53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을 단 한 장의 표에 의지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민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여기서 KTX 타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철수는 서울역 대합실을 둘러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전광판에 뜨는 열차 시간표, 자유롭게 표를 사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 그는 지갑에서 53년 된 기차표를 꺼냈습니다. 함흥평양 1967년 3월 14일. 그리고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저 부산행 표 한 장 주세요. 네, 고객님. KTX 좌석으로 드릴까요? 네. 서울 부산 2020년 7월 15일 1400 KTX. 새 표를 받아든 철수는 두 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53년 전 표, 오늘의 표. 민수야. 네, 아버지. 나 이제야 집에 돌아가는 기분이야. 그는 두 표를 모두 지갑에 넣었습니다.
5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표와 오늘 처음 사용할 표, 둘 다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잃어버린 자유를 기억하는 표였고 다른 하나는 되찾은 자유를 증명하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김철수, 옹은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2장의 기차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함흥평양 1967년 3월 14일, 서울 부산 2020년 7월 15일, 53년의 간격. 민수는 2표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장의 기차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표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일상에 대한 마지막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표를 사고 자유롭게 여행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53년 전 표를 쥐고 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억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살아낸 기억을 기록합니다.